서울 강남 한복판 역삼동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지하철역 이름이기도 하고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거리 중 하나죠. 그런데 이 이름의 뜻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죽거리, 양재, 역촌동, 사근역. 서울 지도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상하게도 비슷한 이름들이 보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이름들의 진짜 정체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500년 전 조선이 만든 어떤 거대한 시스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지탱했던 사람들의 우리가 전혀 몰랐던 이야기도 함께요. 끝까지 함께 가주시면 압니다.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동네 혹은 매일 지나치는 거리의 이름, 그냥 우연히 생긴 이름일까요? 사실 우리가 무심코 부르는 지명 속에는 수백 년의 역사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박물관에서만 만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매일 아침 지하철역 이름을 부를 때마다 조선시대를 스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조선은 어떻게 500년이나 유지됐을까? 왕이 아무리 훌륭해도, 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그걸 전국 방방곡곡에 실제로 전달하지 못하면 나라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질문의 답입니다. 그런데 그 답은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은 500년간 유지됐습니다. 단 하나의 왕조가 반도 전체를 500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세계 역사에서도 드문 일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금이야 전화가 있고 인터넷이 있고 KTX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 대통령의 말이 전국에 동시에 퍼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는 달랐습니다. 비포잔 도로, 마을과 인간의 발이 유일한 교통수단, 지도조차 정확하지 않았던 시대. 그 시대에 한양에서 내린 왕의 명령이 전라도 끝 섬마을까지 어떻게 전달됐을까요?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은 어떻게 중앙에 전해졌을까요? 중국 사신이 온다는 긴급 연락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역참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시스템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사 교과서에는 역참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고작 한두 줄, 교통과 통신을 담당한 시설이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역참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그 속에 어떤 사람들의 삶이 묻혀 있는지. 이 이야기의 진짜 충격적인 부분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드러납니다. 역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전국 주요 도로를 따라 약 30리마다 역 하나가 설치됐습니다. 짭십리는 오늘날로 약 12km. 서울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신도림까지의 거리 정도입니다. 그 간격마다 역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한국민중문화 대백과 사전에 기록된 수치에 따르면建국대전 기준으로 전국에 524개의 속역이 있었고 이후 개편을 거쳐 41역도 543개의 속역 체제로 완성됐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보다 촘촘한 네트워크였습니다. 그 역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말이 있었습니다. 역마라고 불렀습니다. 공무가 있는 관리는 마패를 제시하고 이 말을 빌려 탈 수 있었습니다. 둥글고 납작한 금속패 위에 말 그림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림 속 말이 몇 마리냐에 따라 빌릴 수 있는 말의 수가 정해졌습니다. 아메모사 이야기 아시죠? 아메모사 출두야. 드라마에서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 아메모사가 꺼내 보이는 것이 바로 마패입니다. 그런데 마패는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역참이라는 전국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역참의 진짜 핵심 기능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급박한 군사정보, 중앙의 명령, 지방의 긴급 상황보고, 이런 것들은 역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말에 올라 전달했습니다. 한 역에서 다음 역으로, 다시 그 다음 역으로 릴레이처럼 이어가면서 정보가 이동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LTE 신호가 중계탑을 거쳐 퍼지는 것처럼. 기록에 따르면 급박한 군사 소식은 하루에 수백 미를 이동했습니다. 한양에서 출발한 소식이 평양까지 이틀, 남쪽 끝 제주까지는 약 6일에서 7일이면 도달했습니다. 전화가 없던 시대, 이것은 경이로운 속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 시스템을 실제로 운영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역졸, 역리, 역노비. 이들은 역에 묶여 살았습니다. 세습적으로. 아버지가 역졸이면 아들도 역졸이었습니다. 조선은 이들을 실량역천이라 불렀습니다. 신부는 양인이지만 하는 일이 천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법적으로는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평생 역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역참에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말이 필요했습니다. 그 말을 먹일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역사 건물을 지키고 청소하고 수리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공문서를 들고 한밤중에도 달려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모든 역할을 역졸들이 대대로 담당했습니다. 충청도 공주 경천역의 기록을 보면 역로 37명과 역비 18명이 소속되어 있었고 기마 7필과 복마 8필이 배치되어 있었다고 나옵니다. 이 역 하나를 돌리기 위해 55명의 역속에 평생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전국 500여 개 역에서 같은 삶을 사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름도 없이 달렸습니다. 12km. 눈이 와도 비가 쏟아져도 밤이 깊어도 왕의 명령을 다음 역까지 전달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안암을 떠난 공문서 하나가 영남 방면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문경세제를 넘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눈이 내렸습니다. 고갯길은 미끄러웠고 바람은 칼날처럼 불었습니다. 역졸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공문서가 늦으면 처벌이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을 달렸습니다. 말이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래도 달렸습니다. 다음 역에 공문서를 전달하고 나서야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손이 얼어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당사의 역참들이 모두 쓰러져가고 역졸들도 거의 다 뿔뿔이 도망하여 우편 전달이 당장 끊어질 형편이라고 한다. 이것은 나라의 위기보고였습니다. 역졸들이 도망쳤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자신의 역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왜 도망쳤을까요? 일은 너무 고되고 대우는 너무 형편없었습니다. 역졸의 급여는 역전, 즉 역에 딸린 농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농지마저 조선 후기로 갈수록 권세가들이 빼앗아갔습니다. 일은 그대로인데 받는 것은 줄어들었습니다. 세습 신분이니 도망치면 잡혀왔습니다. 잡히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또 도망쳤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역참 시스템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째, 임진왜란이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일본군이 한반도를 휩쓸면서 전국의 역참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역사 건물이 불탔습니다. 영마는 전쟁에 끌려갔습니다. 역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국가는 역참을 복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옛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군사통신은 새로운 제도로 보완했습니다. 파발. 말을 탄 파발군과 뛰어가는 보발군이 나눠서 문서를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발 제도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전달해야 할 전문이 지체되거나 파손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둘째, 재정 붕괴였습니다. 역참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말을 먹여야 했습니다. 사람들을 먹여야 했습니다. 건물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국가 재정은 악화됐습니다. 역전은 권세가들에게 잠식당했습니다. 국가가 역에 보내주는 지원은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역참은 스스로 운영비를 감당해야 했고 그 부담은 역졸들에게 고스란히 떨어졌습니다. 셋째, 역호의 도망이었습니다. 역에 소속된 집안 역호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 문제에 관한 기록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국가는 도망간 역호를 강제로 데려오는 추세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잡아서 다시 역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래도 또 도망쳤습니다. 결국 국가는 일반 평민을 강제로 마호로 편성해야 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역참에 붙잡아두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선의 역참은 버티고 또 버티면서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안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끝은 전혀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1896년 조선의 마지막 역도들이 공식 폐지됐습니다.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야보개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조선은 근대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해 우체사가 설치됐습니다. 편지를 배달하는 근대적 우편기관이었습니다. 전신통신망이 전국에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 철도가 놓일 것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부산까지 말이 아닌 증기기관차가 달릴 것이었습니다. 역참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역삼동과 말죽거리 이야기를 꺼냈던 겁니다. 역참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이름뿐이었습니다. 역, 말, 참. 이 글자들이 들어간 지명들이 역참이 있었던 자리를 지금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삼동은 조선시대 양재역이 있던 자리 옆 세 개의 마을이었습니다. 말죽거리는 역마에게 죽을 끓여 먹이던 곳이었습니다. 연평구 역촌동은 영서역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비슷합니다.
지도 위에 역이나 원 혹은 참이 붙은 지명을 찾으면 그 자리엔 반드시 역참의 흔적이 있습니다. 500년이 지났지만 역참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땅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참 시스템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참이 있었던 곳에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숙박시설이 생겼습니다. 시장이 열렸습니다. 상인들이 지나쳤습니다. 역촌이라는 마을이 생겨났습니다. 오늘날 도시 지도와 조선시대 역참 지도를 겹쳐보면 놀라울 정도로 겹치는 곳이 많습니다. 즉 조선의 역참 네트워크는 단순히 정보 전달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도시 구조 자체를 만들어낸 뼈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도시의 모양이 500년 전 역참 지도와 닮아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역에 딸려 생긴 마을. 그 마을이 커지고 장터가 되고 읍매가 되고 도시가 됐습니다. 역참을 달리던 역졸들은 이름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들이 달리던 길과 그들이 쉬어가던 역 주변에 지금 우리의 삶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역사의 방식인지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 역참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500년의 신경계였습니다. 그 신경계를 유지한 것은 왕도, 사대부도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기록도 남기지 못한 채 12km마다 말에 올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896년 그 시스템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동네 혹은 자주 가는 곳의 지명을 검색해보세요. 역, 원, 참, 말이 들어가 있다면 그곳엔 500년 전의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역사는 박물관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나친 그 길 위에 이미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혹시 비슷한 지명이 있나요? 그리고 이름도 없이 알아주는 사람도 없이 오래 해온 일이 있다면 그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K 스토리텔링 채널이었습니다.